국민의힘이 상임위 전국위와 전국위 개최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서병수 의장은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를 일괄 밟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시각 정치권 이슈를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병수 위원장, 좀 그동안엔 좀 신중하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절차가 빨라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어쨌든 최고위하고 의원총회에서 이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상임전국위와 전국위가 열리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됐고요. 일정 자체를 확정한 거는 이제 의장이 확정을 한 건데 네. 사실은 이제 이게 지체가 되게 되면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큰 다툼이 없어요. 근데 일정이 지체되게 되면 절차 내에서 녹여낼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공개적으로 좀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네. 갈등 양상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체하게 되면 오히려 더 이 안정화시키기 위한 비대위 체제인데 당내 갈등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이 비대위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서병수 의장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내가 비상 상황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당내 구성원들이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 비상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비대위의 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 그다음에 비대위의 활동 기한이 언제까지인가, 이것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이견이 있는 것이지 비대위 체제를 통해서 타개해야 된다는 이런 큰 줄기에 대해서는 큰 다툼이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일정 잡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한 개만 더 질문을 드리면, 보니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논의하겠다라고 하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당원에 보면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에 당대표 또는 권한대행이 형식적으로 임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명 자체를 실질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임명만 하는 거라서 무게가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당대표 권한대행은 있는데 당대표 직무대행은 없다는 거거든요. 사실 되게 형식적인 해석이죠. 예컨대 대통령 국구통수권자가 대통령 직무대행자가 그럼 국구통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냐? 이거 직무대행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실제는 그 당대표 범위 내에 당대표 직무대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혹시나 이견이 있으니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받고 만약에 그게 포함이 안 된다고 상임전국위원회의 유권 해석이 나온다 그러면 전국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을 해서 그 임명권자의 직무대행도 포함시키는 것이 다툼의 여지를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아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빠르게 수습하겠다라고 보이는데 네. 수습은 잘 될지 어떻습니까? 일단 빠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일주일이면 빠른 거 아닙니까? 예. 다음 주 수요일이면 끝내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 지금 서병수 전국위원장이 밝힌 그 일정 그대로 재발되어야 할 것 같고요. 무슨 권한대행, 직무대행, 전국위원회, 중앙위원회, 비상대책위원, 국민들은 왜 이러는지 정말 몰라요. 그리고 차분히 누가 옆에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정치부 아닌 타부 기자들도 잘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 2번이나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집권까지 한 여당에서 왜 이렇게 길게 내홍이 계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국민들은 갑갑하고 답답하게 느끼시는 게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물론 당원 당규를 들여다보면 이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 바는 아니나 오늘 드디어 이제 일정이 나왔잖아요. 다음 네. 주에 어떻게 매듭을 짓겠다. 그러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는 점에서 제가 빠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도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 이틀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러다간 큰일 납니다. 지금 여권 전체의 지지율 추락이 대통령에게만 문제 있어서 막 추락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실은 여론조사에 임하는 시민들의 입장은 여권, 대통령실, 여당, 정부 여당 이렇게 뭉뚱그려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국민의힘은 잘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 어느 점이 문제야 이렇게 안 하고 총합적 평가를 내리시는 거거든요. 그 당헌 당규를 둘러싸고 막 해석하고 어쩌고 하는 거 제발 자기들끼리 좀 조용히 빨리빨리 매듭을 짓고, 수권 정당 맞구나, 국정을 담임하고 있는 정당 맞구나를 확실히 지금이라도 보여줘야 합니다. 제발 서병수 위원장이 밝힌 일정대로 꼭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궁금한 게,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가 이제 비상 상황이다, 위급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왜 위급한 상황인 겁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일단 보시면 아시잖아요. 역할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당원에 보면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국민께 공동 책임을 진다예요. 그렇죠. 그럼 어쨌든 대통령이 잘못을 하든 당이 잘못을 하든 동반 지지율이 추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어요. 일단 지지율이 하락의 가장 큰 그렇죠. 이유다. 하락 폭이 상당히 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데드 크로스까지 갔단 말이죠. 민주당이 저희를 이제 앞섰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지표를 볼 때 일단 비상한 상황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일단 당대표가 없어요. 당대표 직무가 정지된 상태란 말이죠. 이 자체도 또 비상한 상황이에요. 당대표 직무가 정지가 돼서 뭐 직무대행이 만약에 선정이 됐는데 원활하게 운영이 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무정지된 당대표가 본인의 어쨌든 징계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현재까지. 그렇죠. 그러면 국민께 송구하다는 유감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한 뒤에 당의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도움을 준다는 이런 표지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컨대 야당의 비상식적인 국정 공격이나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 여러 큰 호소력 있는 이준석 당대표가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오히려 여당 내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냄으로써 갈등 양상이 공개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누가 옳고 그름은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여당이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시각을 심어주는 현상들이 계속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잘잘못은 내부적인 문제고요. 이 당 전체적인 상황이 국민께 비춰지는 모습은 아주 비상한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비상한 상황이다. 민주당도 비대위, 그렇죠. 국민의힘도 비대위가 될 거고 정의당도 비대위. 지금 모든 당이 다 비대위 체계. 정당 정치가 비상한 상황이에요. 비상한 상황인데 위기에 직면한 거죠. 이게 진짜 민주 정치에서 이렇게 비대위로 같이 정부 초기에 시작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네. 크게 보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정당 정치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 정당화한 뒤에 국가 미래 운영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큰 고민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물론 저 민주화 이런 시절에는 똘똘 뭉쳤지만, 네. 근데 언제부턴가 이 지지 세력이 되게 세분화되기 시작하고, 예컨대 예전에 뭐 노동 세력을 뒷받침하는 그 이해관계를 뒷받침하는 정당 이렇게 있었지만 전국 정당이라고 하는 1, 2정당이 이렇게 일부 정치 세력에 휘둘리거나 일부 정치 세력을 위한 뭐 정책을 위반하거나 일부 정치 세력의 각인이 돼서 예를 들어서 뭐 도태되거나 이런 정당사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정치를 이끄는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의 어떤 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 너무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에 얽매이는 이런 의정 활동, 네. 또 정당 운영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마음에 안 든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전반적인 정당 정치의 위기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정당 정치 위기다. 각 당이 지금 모두 비대위 체제인데요. 한국 정치권이 그만큼 비상한 상황에 놓여 있고 리더십이 부재하다. 내세울 만한 리더십도 없고 당내를 통할할 그 어떤 가치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니 정치 소비자인 유권자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눈높이의 한참 아래인 것이죠. 위기 대응 능력이 한마디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인데 민주당의 경우는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금 비대위 체제를 출범했고요. 정의당은 지지부진함과 정체성 등등으로 계속 내홍을 앓고 오던 것이 지금 불거진 것이고 국민의힘은 조금 성격이 다르죠. 패권 다툼의 양상이 일단 크고 이준석 대표의 징계로 권위인지 사고인지 아무튼 제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가 권성동 비상 체제가 들어섰는데 거기에서 자꾸만 문제가 나고 사과할 일이 자꾸 생기니까 이게 뭐지 하고 국민의힘 사람들도 헷갈리고 흔들릴 것 같아요. 어쨌거나 비대위는 말 그대로 비상 때만 작동하는 것이고 이건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비대위 체제가 상시화되어 버리면 네. 나중에 진짜로 비대위를 만들어야 할 때는 비비대위를 할 겁니까? 그런 점에서 현재 세 당 모두 다 자기들의 검증 능력, 자기들이 뭘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반성을 할 필요가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 지지정당 없음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과도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팬덤 정치에서 벗어나려다가 다시 팬덤 정치로 향하는 이런 염려를 받는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어요. 당대표 선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그동안은 팬덤 정치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었던 정치 형태였는데 최근에는 팬덤 정치가 되느냐 마느냐 최근에 이 위기 국면을 어떻게 비대위가 활동을 해서 조기 전대회를 꾸려서 잘
뚫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팬덤 정치로 머무느냐 또는 글로 쏠리느냐 아니면 전국 정당의 이런 예전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느냐의 갈림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가 길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건 두 분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조기 전당대회가 치러지겠죠? 네. 그렇게 되면 과연 당대표의 임기를 어느 정도로 끌고 가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먼저 좀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당대표. 그게 정답이 없어 보이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많더라고요. 국힘 내부에서도 이준석 대표의 임기까지는 내년 6월로 할 것인지 그렇죠. 그러면 아니면 요번부터 시작하는 걸로 2년 임기를 시작할 것인지 그렇게 하면 국회의원 공천권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신주류 윤석열 대통령 체제 하에 정부 여당의 한 축을 이루는 권력 최핵심부인 여당의 권력 지도를 누가 어떻게 주도권을 갖고 그려나갈 것인가의 문제 같아요. 윤핵관이라고 하는 그룹이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 같지는 못합니다. 또 당내에 이른바 언로, 얘기가 오가는 흐름 길목에서 그거 역시도 주도권을 다 가지고 있지도 못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윤핵관이라고 불리우는 그룹이 자기들의 정치적 파워를 향상시키고 넓힐 수 있을 만큼의 합당성과 지지 기반 또는 정당성, 명분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대표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다고 보면 그 당원 당규 해석은 국민의힘 분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내년 뭐 6월까지 가서 또 하고 그러면 너무 잦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저는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당내에서는 얘기가 나옵니까? 말씀처럼 굳이 이거를 내년 6월까지로 당원 당규를 해석을 해서 내년 6월까지로 하게 되면 이 자체가 조기 전당대를 거쳐서 또 비대위 체제 사실은 따지고 그렇죠. 보면 뭔가 수습형 비대위. 왜냐하면 당대표 선출된 당대표가 공천권이 없으면 영이 안 섭니다. 그리고 당청과 그러니까 당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 위계가 올바로 쓰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따라서 정말 조기 전당대를 하는 이 목적과 이유가 당의 비상한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새로이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2년의 임기를 줘야죠. 그래서 책임지고 당을 이끌고 가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지만 소위 여러 사람이 염려하는 윤핵관이라고 칭하는 분들의 전횡이 있으면 그 전횡을 막을 수 있는 것도 힘이 실린 당대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원들의 뜻에 올바른 공천권을 주는 의미에서 보면 2년의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저는 이준석 지우기 또는 이준석과 같이 가지 않기, 이준석 밀어내기 일이 모아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들키지 않게 편하지 않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도 어려워지고 시간도 길어지고 법률 뭐 해석 다툼 있고 그러는데 이준석 대표가 뭐 글쎄요 어떻게 진행 경과 과정이 풀리는지에 따라서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고 워낙 제가 승한 사람이니까 뭔가 대응을 하긴 하겠죠. 그 과정에서 지금 예상치 못하고 있는 것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대통령이 속으로 내부 총질만 하던 당대표 저렇게 되니까 조금 조용해서 좋네라고 혼자 느낄 수는 있어요. 생각할 수도 있고 아주 가까운 사이 같으면 귓속말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거 이렇게 어디로 보냈다가 그게 뭐라 그럽니까? 들통? 아니 뭐 알려진 거? 보도가 되고 영 이상해져 버렸잖아요. 대통령은 그거에 대해서 뭐 유감을 표하든 하고 자 심기일전해서 이제 취임사 그때로 돌아가겠습니다. 모든 거 지우고 당무 정말 저기 하겠습니다. 이런 선언적 뭐가 있지 않고서 어영부영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매듭이 한번 필요합니다. 근데 내년 1월 9일까지가 이제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 시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당권 정지. 그때 이준석 당대표를 복귀를 보장해줘서 뭐 재출마 여부를 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이런 비대위 운영이다. 저는 그건 상당히 이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준석 대표의 개인 정당도 아니고 또 대통령의 개인 정당도 아니고 그 누구의 개인 정당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준석 당대표예요. 어찌됐든 잘잘못을 떠나서 당대표가 직무가 정지됐잖아요. 그 당대표 직무가 정지된 그 바탕이 본인에 관련된 일 때문에 징계를 맞은 거예요. 본인이 구성한 윤리위원회에서. 물론 일각에서는 이것이 뭐 윤핵관 등의 끌어내림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는 뭐 한 시각이라고 보고 어쨌든 객관적 사실로 보면은 이준석 당대표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의 복귀를 기다리는 절충형 비대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당원에 대한 모독입니다. 따라서 저는 원칙대로 가고
이준석 당대표가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그 대응대로 또 대응하면 되는 것이고 여태까지 이렇게 흘러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민할 필요가 없고 이것은 원칙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당에서는 쇄신을 하겠다. 비대위를 통해서 또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비상한 시국을 끌어올리겠다,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쇄신 얘기 나오는데 예. 일주일 이번 주까지 휴가 기간에 이 쇄신안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아직 100일도 안 됐는데 꼭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 제일 꺼내들기 쉬운 게 사람 바꾸는 거겠죠. 일단 표가 나고요. 표 나기 쉽잖아요. 그리고 사람 바뀌고 나면 뭔가 약간 기대 심리가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저는 그 전에 인사가 만사인 건 맞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인사를 잘했어야 한다는 교과서적인 얘기는 뺄게요. 지지율 하락의 현 단계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핵심 사안이 뭔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필하는 총괄적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실의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 비서실장이 지지율 하락 및 초기 윤석열 정부 초기의 난맥상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지고 일종의 정무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구체적으로 아무개가 누구 어느 자리에 갔는데 그 점은 어떠한 점에서 잘못된 것 같고 아무개 장관은 이러이러했는데 그것은 영 국민들의 기본적인 뜻과 너무 배치되어 있는 데다가 취임해서 하는 일이 일테면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입니다. 굉장히 인사를 제1번으로 꼽는데 지지율 하락의 어느 여론조사에서든 다 1번이 인사인데 그중에서도 제일 큰 거 소상히 여쭤보면 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케이스를 들거든요. 이번에 또 5세 좀 이따 얘기 나올지 모르지만 만 5세 취학 연령 내리는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참 미숙하고 잘못된 점이 많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사람을 바꾸는 거 좋은데 아무개를 왜 무슨 이유로 바꾸는지까지 명확히 설명이 되어야 수긍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인적 쇄신이나 교체에 대해서 최소한의 동의가 확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10여 년 전에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촛불 집회 등등으로 집권 초반기 인기가 20% 미만으로까지 추락되니까 당시는 청와대였죠. 지금은 대통령실이지만 청와대 8개 수석 중에서 홍보수석 이동관 홍보수석만 빼놓고 7명 다 바꿔쳤어요. 그 말은 완전히 진영을 새로 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주요했는지는 모르지만 지지율이 조금 회복하긴 했는데 지금의 경우도 일단은 대통령실이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내각 중에서도 손볼 부분, 그다음에 국민들의 의사와 크게 배치되었다고 여겨지는 판단되는 부분은 과감히 지금이라도 바꿔야 한다. 다만 지지율 하락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반성적 진단이 먼저 이루어지고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어떤 형식으로든 말씀을 드리는 그런 계기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일단 먼저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국민에 대한 태도가 국민이 볼 때는 특정 뭐 때문에 현 대통령을 난 지지하지 않아라기보다는 뭔가 전반적으로 기분 나쁘다라는 식의 이 반응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현재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한 것이 크게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자질구레하게 여러 가지 쟁점화된 것은 많지만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은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이의 없는 이런 사안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급락을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의 어떤 그 공감을 소구하는 국민께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런 면부터 좀 바꾼 이후에 지금 청와대 그 참모진들의 어떤 특정한 잘못이 드러난 것은 없어요, 현재까지. 그렇다면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아직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예컨대 홍보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특정한 업무 분야에 대한 분야별로 검토를 한 이후에 그 원인을 찾아서 그 부분이 시정이 안 되면 그때 쇄신론이 나오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한 말씀 보태고 싶은데요. 자꾸 광우병 이명박 시절 얘기를 해서 조금 송구합니다만 그때는 광우병 집회란 물론 나중에 광우병을 놓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논의가 나중에 이루어진 점은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아무튼 이게 어마어마한 이슈였고 전국이 들썩거렸어요. 박근혜 하야 그 촛불만큼이나 어린아이들부터 유모차, 엄마, 아빠, 학생들 다 나왔거든요. 그런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대형 이슈가
없는데도 지금 없죠. 그만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지지율이 20%로 20%대로 추락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이 지지율 문제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이슈 없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책을 부각시켜야 된다고 봐요. 지금 5세 그 입학 연령 인하도 지금 문매를 맞고 있지만 저는 이게 역대 정부에서 계속 논의됐던 부분이거든요. 저출산 해결 문제로. 그러니까 이런 문매를 맞더라도 만약에 정책적 목표가 뚜렷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과감히 제기해서 끌고 나가는 이런 행보로 인해서 지지율이 반등하는 것이지 여러 가지 인적 쇄신반응으로 지지율이 반등한다. 좀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5세 얘기보다는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 관저 공사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운영 당시 전시를 후원한 업체가 이 공사 일부 시공을 맡았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도 뭐 일각에서는 특별감찰관을 빨리 둬야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국회가 빨리 만들어주면 할 텐데 국회에서 제기하지 않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뭐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좀 봐야 될지 먼저 얘기를 듣겠습니다. 일단 특별감찰관은 빨리 선정하는 게 맞죠. 어쨌든 그 일을 하든 안 하든 선정을 해놔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은 후원한 업체이기 때문에 선정됐다기보다는 선정된 업체가 알고 보니까 후원한 경력이 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는 거예요. 예컨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저 업체가 상장사라고 합니다. 예컨대 대통령실을 공사했던 업체가 지금 관저에는 이제 감리하고 설계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 업체는 상장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수주 능력도 상당히 이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선정돼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업체가 코바나에 뭐 개인적으로 후원한 경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김건희 여사와 개인적인 연 때문에 이 공사업체가 선정됐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업체를 그럼 떨어뜨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관점의 차이도 한번 고려해볼 만하다. 만약에 저 업체가 정말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업체 선정이 됐다는 그런 문제가 있죠. 알겠습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 사항, 선택적 사항이 아니고 현행 법률에 따르면 임명을 해야 합니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뭐 선후 관계를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통령 부인을 두고 선거 전부터 계속 걱정과 우려와 이상한 소문이 돌았잖아요. 저 같으면 일부러라도 이런 오해받을 짓 어디를 지나가다가 뭐 갓근 고쳐 쓰는 거 아니라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뭐 건진법사 얘기도 또 나오고 하던데 이거 참 한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볼 텐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우상호 위원장 뭐 초반에 했을 때 예비 경선 때 1, 2 후보가 그렇게 뭐 큰 차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거 한쪽 편들어주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거 좀 흥행을 위해서 아니면 오히려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의사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빤하게 누가 뭐 용을 쓰고 막 돌아다니고 피켓팅을 하고 캠페인을 해도 어차피 대표는 아무개로 정해져 있다. 그러면 김 빠져서 누가 관심이나 갖겠어요. 그럼 전당대회를 잘 치르는 게 현행 비대위원장의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 어대명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원론적에서 말한 것 같고 1, 2등 차이가 별로 안 났다는데 그건 뭐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차제에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저 법인카드 김혜경 씨, 이재명 후보 부인의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또는 부정 사용 등을 두고 조사받던 어떤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게 자살인지 뭐 어쩔 수 없는 뭐 돌연사인지 뭔지 아직은 모르겠는데 그 일이 터졌을 때 이재명 의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이러저러해서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부인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그 자체가 없었더라면 이 사람이 가서 조사를 받을 일도 없고 사망할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같은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사망에 이르렀는지는 모르나 참 다시 한번 유감스럽다거나 명복을 빈다거나 되돌아본다 이런 식으로 했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는 설화, 말을 왜 저렇게 하느냐. 그리고 뭐
핵심 사이다 같긴 한데 어떻게 들으면 늘 남 탓하는 것 같고 대선 후보 당시에도 이런 거 많이 비판을 받았는데 참 못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그런 생각 함께 좀 아울러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글쎄 뭐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저 말씀은 듣기에 따라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어쨌든 희망사항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단일화의 필요성을 또 역설하는 의미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박용진 의원이 과거에 대선 예비 경선에 나왔을 때나 당대표 경선에 나왔을 때하고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의원께서 안심할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박용진 의원이 그 경선을 통과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세력들이 아마 관여가 됐을 거로 보여요. 심정적으로. 그렇게 되면 단일화 여부를 떠나서 상당한 표의 차이가 줄지 않을까. 네. 따라서 그것이 또 향후 당 운영의 견제적 세력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또 건강한 민주당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원래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온 게 서병수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대위 출범 시 최고위는 해산된다.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죠. 근데 이준석은 자동 해임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동 해임이라기보다는 직을 잃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도부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비대위라는 건 새로운 지도 체제가 들어서는 겁니다. 따라서 과거에 이전에 있었던 지도부는 임기가 다한 거죠. 그러니까 직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 해임이라는 취지에 해임이라는 단어가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자동으로 직을 잃는다. 아마 이 정도의 해석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할 근거가 없어진다, 실효됐다는 것을 전국위 의장 자격으로 선언한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이준석 체제는 끝난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네. 아무래도 좀 빠르게 이제 전대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진행을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의사가 좀 드러난 듯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를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